찾아오는 눈폭풍 노리스터로 인해 내일까지 업스테이트 뉴욕 일부에 최대 12에서 18인치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예금 전액 보호로 파산 도미노는 멈췄지만 중소은행들의 주가는 급락했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일부 중소은행의 신용등급 하향 검토에 나섰습니다. 뉴욕시에서 7년간 어린이집을 운영해온 남성이 아동 음란물 보유 혐의로 체포돼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쥐떼와 악취 문제가 심각한 뉴욕시가 도로변에 쓰레기가 쌓여있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내달 1일부터 배출 시간을 늦추고 수거 시간을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한국건강보험에 가입한 외국인의 재정 수지가 꾸준히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건보 재정에 피해를 준다는 부정적 시각과 상반되는 자료입니다. 온라인 학습이 줄을 잃었던 팬데믹 기간, 인터넷 접근이 어렵거나 맞벌이 가정 학생들의 학습 부진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특히 뉴욕주 저학년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가 전국 평균 대비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환입니다. 올겨울 뉴욕 일원에 줄곧 눈 가뭄이 이어져 오더니 3월 들어만 세 번째 겨울 폭풍이 찾아왔습니다. 눈폭포 노이스터로 업스테이트 뉴욕 일부에는 내일까지 최대 12에서 18인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 전상희 기자가 전합니다. 국립기상청은 내일까지 뉴욕, 뉴저지, 커네티컷 등이 해안성 폭풍 노리스터의 영향권에 들어서면서 지난 12월 말 폭설을 방불케 하는 날씨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번 강풍을 동반한 폭설 노리스터로 인한 정전, 항공편 결항 등 2차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큰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비상사태를 발령했습니다. 특히 폭설 피해가 예상되는 캐피탈 리전, 센트럴 뉴욕, 미드 허드슨, 모크밸리, 노스 컨트리 리전 등 지역에 주 방위군을 투입해 긴급 상황에 대한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3월에 눈폭풍 노리스터가 덮치는 것도 흔치 않지만 불과 열흘 사이에 세 차례나 발생하는 것도 거의 볼 수 없는 일입니다. 지난 3일 첫 번째 노리스터가 뉴욕 일원에 상륙했고 8일 두 번째 노리스터가 강타했습니다. 특히 8일에는 뉴욕 일부 지역에 최고 25.5인치의 눈폭탄으로 주민들이 고립되기도 했습니다. 1, 2차 노리스터의 경우 북동부에서 10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수백만 가구가 정전 피해를 당한 바 있습니다. 특히 업스테이트 뉴욕과 뉴저지 일부 지역의 약 3만 가구는 복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12월 말 버펄로에서는 약 40명, 이리 카운티에서 약 40명이 폭설 피해로 사망하는 사태가 벌어진 바 있습니다. 한편 뉴욕시 일원에는 내일까지 최대 1에서 3인치에 달하는 비가 내릴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는 최저기온이 화씨 31도까지 내려가는 추위로 때때로 진눈깨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예금 전액 보호를 실시하며 실리콘밸리 은행, 시그니처 은행 등의 파산 도미노를 멈춰 세웠지만 중소은행들의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일부 중소은행의 신용등급 하향 검토에 나서면서 이들이 다음 차례가 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상희 기자입니다. 무디스는 퍼스트 리퍼블릭을 비롯해 자이언츠 뱅코프, 웨스턴 얼라이언스 뱅코프, 코메리카, UMB 파이낸셜, 인트러스트 파이낸셜 등 지역은행 6곳에 대해 신용 등급 하향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퍼스트 리퍼블릭 주가는 9일과 10일에 이어 어제 61.83% 급락하면서 이번 달 들어 주가가 74.6%나 떨어진 상태입니다. 퍼스트 리퍼블릭은 전체 예금 가운데 68%에 해당하는 1,195억 달러가 연방예금보험공사 FDIC의 보호 대상이 아니고 지난해 연말 기준 보유 중인 매도 가능 증권의 미실현 손실이 4억 7,100만 달러에 달합니다.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둔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은 SVB만큼은 아니어도 실리콘밸리 스타트업과 벤처 캐피탈 고객이 많다는 점에서 SVB와 비슷한 점이 있는 은행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코메리카 은행은 전체 예치금 가운데 62%인 455억 달러가 FDIC 보호 대상이 아니며 은행 주가는 이달 들어 39.3% 빠졌습니다. 자이언스 뱅코프는 전체 예치금 가운데 53%인 376억 달러가 FDIC 보험 대상이 아니고 지난해 연말 기준 미실현 손실이 16억 3천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자이언스 뱅코프의 스캇 앤더슨 최고 경영자는 최근 자신들은 지역적으로 다변화된 사업을 갖고 있고 고객 유형 및 상품도 다양하다며 SVB와는 다른 상황이라며 진화에 나서면서 이번 사태로 영향받은 벤처 캐피탈 등과 함께 일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와 아동 음란물 보유 혐의로 체포된 범인이 뉴욕시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남성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남성은 지난해 5월까지 약 7년간 어린이집을 운영했는데 성착취물에는 원생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보도에 강전민 기자입니다. 법률 전문지 로앤크라임에 따르면 뉴욕시에서 7년간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33세 남성 카스틸로 마르티네즈가 약 1만 장에 달하는 아동 음란물 보유 혐의 등으로 체포돼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검찰은 마르티네즈를 아동 성범죄 및 음란물 보유 등을 포함 총 28건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에 대한 경찰의 수사는 지난해 4월 국립실종학대아동센터가 한 인터넷 유저의 아동 성적 학대 자료 업로드 정황을 포착했고 이를 미 비밀 경호국에 보내면서 시작됐습니다. 경찰은 아동 성적 학대 자료가 담긴 드라이브의 전화번호와 IP 주소를 추적한 결과 마르티네즈가 소유한 어린이집으로 나타났으며 용의자를 체포했습니다. 지난해 5월 3일 경찰은 압수수색을 개시했고 그의 집에서 30개가량의 전자기기를 압수했는데 전자기기 안에는 9,800장에 달하는 아동 음란물 이미지가 발견됐습니다. It's scary to know that my child could have been near a possible pedophile. Everyone around here is shocked because we all knew him and he was such a great person. 압수한 음란물에는 마르티네즈가 운영하는 어린이집 원생 A를 찍은 성착취물이 있던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더했습니다. 이 영상에서 마르티네즈는 2018년 5월부터 최소 3개월간 피해자 A를 대상으로 카메라와 휴대폰을 이용한 성착취물을 찍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TV 뉴스 강정민입니다. 쥐떼와 악취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뉴욕시가 인도변에 쓰레기 봉지를 내놓는 시간을 내달 1일부터 대폭 늦췄습니다. 혼동이 없도록 잘 숙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김은지 기자가 전합니다. 뉴욕시가 5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쓰레기 배출 시간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팬데믹 이후 급증한 쥐와 악취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는 만큼 쓰레기 배출을 허용하는 시간은 늦추고 수거 시간은 앞당겨 쓰레기 더미가 길에 쌓여있는 시간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식당과 오피스 등 상업용 빌딩이나 콘도, 코앞, 아파트 등 대규모 주거용 빌딩 앞 인도변에 쓰레기 봉지를 내놓기 시작하는 시간은 오는 4월 1일부터 현행 오후 4시부터 해서 오후 8시부터로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즉, 당초 오후 4시 이후면 거리에 내놓을 수 있었던 가정용 쓰레기는 이제 오후 8시가 지나야 배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오후 8시보다 일찍 내놓고 싶다면 오후 6시 이후 완전 밀봉이 가능한 뚜껑이 있는 쓰레기통에 넣어둬야 합니다. 9개 이상 유닛이 있는 주거용 건물일 경우 별도 계약에 따라 다음날 오전 4시부터 오전 7시 쓰레기 수거 시간까지 3시간 동안만 쓰레기를 거리에 쌓아둘 수 있습니다. 상업시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도로변에 직접 쓰레기를 배출하려면 오후 8시가 넘은 시각에만 가능하지만 완전한 밀봉이 가능한 컨테이너가 있는 경우 문 닫기 1시간 전에 쓰레기 봉지를 컨테이너에 넣어놓을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규정을 위반하다 첫 번째 적발될 경우 $50의 벌금이 부과되며 두 번째부터는 $100로 증가합니다. 뉴욕시 위생국은 오후 8시에 내놓은 쓰레기 봉지는 자정 교대팀이, 오전에 내놓는 쓰레기 봉지는 오전 6시 교대팀이 교대로 수거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쓰레기 봉지가 인도변에 놓여있는 시간이 현재 최대 14시간에서 최대 4시간으로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거리에 쌓인 쓰레기 봉투가 뉴욕시를 상징하는 이미지로 자리 잡았다며 쓰레기가 거리에 쌓여있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이겠다고 말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한인 시민권자 등 한국건강보험에 가입한 외국인의 건강보험 재정 수지가 꾸준히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외국인 가입자들이 한국 건보 재정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부정적 시각과 반대되는 것으로 한국 건보 정책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김은지 기자입니다. 한국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실에 한국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외국인 보험료 부과 대비 급여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의 건보 재정 수지는 2018년 2,255억 원, 2019년 3,658억 원, 2020년 5,729억 원, 2021년 5,125억 원 등의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4년간 총 1조 6,767억 원의 누적 흑자를 기록한 것입니다. 이 같은 수치는 외국인 가입자들의 먹튀 행동으로 한국 건보 재정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부정적 시각과 달리 오히려 건보 재정 강화에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국적자 가입자들의 경우 2021년 682억 6천만 원에 달하는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한국건보공단이 치료비 등에 쓴 급여비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을 보험료로 냈다는 뜻입니다. 아울러 국적별 외국인 재정 현황을 살펴보면 중국을 제외한 다른 외국 국적자는 모두 보험급여보다 많은 비용을 보험료로 냈습니다. 한국보건복지부는 지난달 말 외국인이나 해외 장기 체류자 대상 건보 가입 자격 강화를 확정했습니다. 외국인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나 장기간 해외 체류 중인 영주권자의 경우 입국 6개월이 지난 후에야 건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결정에 대해 한국 정부는 건보 재정 악화를 막기 위해 보험 적용의 필수 체류 기간 6개월을 규정하고 의료 목적 입국을 방지하는 차원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번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된다는 외국인 건보 무임승차 논란은 사실이 아닌 셈입니다. 미주 한인사회는 재외국민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관련 정책 마련에 있어 동포 대상 여론 수렴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학교가 폐쇄되고 온라인 학습이 시작됐던 팬데믹 기간, 특히 인터넷 접근이 어려운 가정이나 맞벌이 가정의 학생들에게서 학습 부진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이 학습 부진 현상은 미전국적으로 나타났지만 특히 뉴욕주 저학년 학생들의 학업 부진은 전국 평균의 2배에 달해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은지 기자입니다. 토마스 디나폴리 뉴욕주 감사원장은 어제 교육부가 발표한 2022 학업 성취도 평가 보고서를 분석한 뒤 뉴욕주 저학년 학생들의 학력 손실이 전국 평균에 비해 더 컸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뉴욕주 학생들의 평균 성적은 4학년 영어 214점으로 팬데믹 시작 전인 2019년 대비 6점이 하락했으며 수학에서도 227점을 기록하면서 팬데믹 이전 대비 10점이 떨어졌습니다. 평균 점수는 전국적으로 하락했습니다. 2022년 4학년 기준 영어는 217점으로 팬데믹 이전 대비 3점이 하락했고 수학은 236점을 기록하며 팬데믹 이전 대비 5점이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마디로 뉴욕주 4학년 평균 영어 실력은 전국 평균에 못 미치며 수학 역시 전국 평균보다 9점 가까이 낮은 것으로 집계된 것입니다. 또 전국적으로 팬데믹 이전 대비 영어 3점, 수학은 5점이 하락했지만 뉴욕주는 이보다 각각 2배에 달하는 영어 6점, 수학 10점의 하락세를 기록한 것입니다. 뉴욕주 고학년의 경우 저학년의 학업 부진보다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8학년의 경우 뉴욕주 학생들의 평균 영어 점수는 262점으로 팬데믹 이전과 동일했으며 수학은 274점으로 팬데믹 이전 대비 6점 하락했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 영어 점수 260점보다 2점 높으며 전국적으로 팬데믹 이전 대비 3점 하락한 데 비해 뉴욕주 8학년의 영어 성적은 팬데믹 이전과 동일했습니다. 전국 수학 점수는 274점으로 뉴욕주 평균과 동일했으며 전국 평균 낙폭은 뉴욕주보다 더 격차가 큰 8점 하락으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인종별로는 아시아 태평양계 학생들의 학력 손실이 가장 크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팬데믹 발생 이전인 2019년 뉴욕주에서는 아시아태평양계 학생들 중 수학에서 프로피션 등급을 받은 학생 비율이 약 70%에 달했는데 2022년에는 55%까지 낮아지며 14%포인트나 떨어졌습니다. 백인의 경우 팬데믹 이전 수학 우수자 47%에서 작년 39%로 8% 하락, 히스패닉은 21%에서 15%로, 흑인 학생은 17%에서 14%로 각각 6%와 3% 낮아지며 아태계 학생들의 감소폭 14%가 가장 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디나폴리 감사원장은 이 같은 뉴욕주의 심각한 학력 손실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각 학군에서 150억 달러에 달하는 연방 지원금을 활용해 학생들의 학업 보충 및 실력 향상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연방수사국 연례증오범죄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증오범죄는 총 1,840건으로 전년보다 35%나 증가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미국 전체 인구에 비례해 성소수자는 증오범죄를 당할 가능성이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지난 2021년 1,707건의 성소수자 혐오 범죄를 기록했으며 이는 2020년보다 54% 증가한 수치입니다. 1,979명이 성적 지향으로 인해 표적이 된 것입니다. UCLA 법대 윌리엄스 연구소에 따르면 미국에는 성소수자라고 밝힌 사람이 약 1,000만 명에 달하며 2021년에는 성소수자 5,000명당 1명이 증오범죄의 피해자가 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뉴욕주 민주당 의원들이 뉴욕 주립대와 시립대의 등록금을 3% 인상하려는 주지사의 계획을 교육 예산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요구하는 입법 예산 결의안을 채택하고 이번 주 내로 세부 내용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스펙트럼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등록금 인상을 반대하는 입법 예산 결의안을 채택하면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오는 4월 1일까지 통과해야 하는 뉴욕주 2023-2024 회계년도 예산안 협상 과정에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등록금 인상에 대한 찬반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뉴욕 주립대와 시립대는 지난 2019-2020년 이후 등록금을 동결한 채 운영하고 있어 대학의 재정난이 가중되고 있다며 호컬 주지사의 등록금 인상안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연방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는 뉴욕, 뉴저지를 비롯한 전국에서 판매된 배쉬 인터내셔널의 배쉬 전기 담요 중 흰색 조절기가 달린 제품에 화재 위험이 있다며 리콜 명령을 내렸습니다. 리콜 명령을 받은 제품은 사용 중 조절기의 작동 이상으로 과열 현상이 나타나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은 사용을 즉각 중단하고 배쉬 인터내셔널이 개설한 웹사이트에 접속해 필요한 정보를 기입하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수리 비용이 지난해 23% 이상 급등해 인플레이션율이 전체 물가 상승률의 4배에 육박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엔진오일, 냉각수 등 유류 제품이 13.6%로 가장 큰 폭의 상승을 기록했으며 타이어를 제외한 차량용 액세서리와 차량 부품이 각각 12.1%, 10.6% 뛰었습니다. 타이어는 6.2%가 올랐습니다. 이 같은 비용 상승에 대해 업계 전문가들은 인력난과 부품 부족을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차수리 전문가들의 인력난은 더욱 심화돼 내년까지 64만 2천 명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인력 이탈을 막기 위해 업체들이 직원들 임금을 올려준 것도 수리비 인상으로 이어졌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